CC 클래스의 로빈 코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로스 IQ, 성장 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경영 경제 쪽에 경영자가 어떻게 하면 회사를 성장시킬 건가에 관련된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 책에서는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 성장에 가는 성장의 경로, 그러니까 10가지 IQ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나 그리고 테슬라라든가 구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기업들이 그 성장 경로에서 어떤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10가지의 방법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요, 이 티파니 보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경영의 구루인 마이클 포터, 전략, 경쟁 우위, 경쟁 전략, 기업가 정신, 전략적인 포인트, 가치 사슬, 마케팅 포지셔닝, 다이아몬드 분석, CSV, 그리고 5포스, 주옥 같은 마케팅과 경영의 이론들을 이야기했던 마이클 포터의 수제자다,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10가지 이야기를 되는데, 그 10가지 이야기가요, 좀 나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5포스 이론에 비추어서 한번 이 책을 서머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맥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거든요. 이 10가지의 IQ를 아무 데나 사용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자율근무제 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들 자율근무제 한다고 성과가 날까요? 아닙니다. 이 성과에 대한 명확한 측정과 그 성과에 대한 신상필벌이 아주 문화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는 미국 사회와 스타트업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데, 제 주변에 그거 섣불리 도입했다가 굉장히 막 직원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이런 경영자 많이 봤어요. 상황이 있거든요. 맥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의 성장 지능 중에서도 크게 한번 보시면,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요, 잠재적 경쟁자와 공급자가 강한 상황에서는 뭘 써야 되는가, 제가 적어드렸어요. 또 왼쪽 아래쪽을 보면 구매자의 영향력과 대체제의 영향력이 강한 환경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포지션을 좀 나눠놨습니다. 이 그림을 보신 다음에 책을 읽어보시면서, 우리 회사가 이렇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패드 사업을 해요.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패드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 이쪽의 산업이 점점 자동차의 무게가 내려가기 때문에 안중해지는 환경이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사실은 잠재적 경쟁자와 대체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구매원가가, 중국의 구매원가가 올라가고 소비자의 대체 가능성이 중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쪽을 써야 되냐면, 이 아래쪽에 특별히 이 왼쪽에 있는 전략들을 좀 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층 침투나 시장 가속화는 내가 정해놓은 고객에게 새로운 물건을 팔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거래하던 데들한테 브레이크 패드가 아닌 브레이크 패드와 연관된 실린더, 브레이크 패드와 연관된 이렇게 충격 바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을 추가적으로 팔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라.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넓게 보면 이 4가지의 지도 속에서 한번 보시고요. 한 가지씩만 그 사례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 판매 최적화 IQ라고 볼 수 있겠죠. 보바의 표현에 비하면. 이 세일즈포스는요, 기업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최초로 판매한 그런 곳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 IBA, 아도비, 이런 기업들이 기업용 소프트들을 완제품을 CD로 팔던 시대에서 비싸잖아요. 그 시절에 세일포스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올려놓고 스트리밍해서 임대해서 쓰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바꿈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넓혔고,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지금 거의 대부분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 임대형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시죠. 이게 이제 성장 습관에서 필요한 영역이죠. 두 번째, 고객 경험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세포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미용 제품 유통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물건을 팔기 전에 각 헬스클럽이라든가 PT장, 그리고 뷰티샵, 에스테틱샵, 마사지샵, 이런 곳들의 매니저들을 먼저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카페를 만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고객들한테 마사지를 하고 미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먼저 알려주고 그 수단으로서 제품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갔고, 결과적으로 세포라를 가장 많이 판매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벤더들도 아닌데 이 전문가들이, 이 미용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세포라를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라 제품을 접촉하는 최초의 경로가
매장에서 접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예뻐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셀럽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는 경험을 먼저 축적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경험을 재설계하는 거. 여러분들의 회사가 고객을 만나는데 판매를 재설계하는 거 외에 경험을 재설계해보는 겁니다. 멋진 경험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제품이 가도록 하는 방식. 이게 이제 성장지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이 제품 확장 쪽인데요. 이 잠재적 경쟁자의 등장과 구매자의 어떤 영향력이 강해졌을 때는 이 제품 확장 영역이 큽니다. 이 존 디어라고 하는 농기계 회사인데 지금은 존 디어를 농기계 회사로 하면 좀 불만이 클 거예요. 여기는 이제 솔루션 회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트랙터, 존 디어 트랙터 하면 미국 농업 경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선망이 되어지는 곳인데 존 디어는요, 트랙터 하나를 만들어서 트랙터 안에 데이터 센서를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하는 사람이 언제 트랙터를 몰고 나가고 봄에는 뭐하고 여름에는 뭐하고 하다가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되고 기후와 온도와 습도와 이 영향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다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어떤 제품을 신규로 만들고 신규로 만든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고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트랙터는 앞에다가 부착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탈곡기를 부착할 수도 있고 쟁기를 부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트럭을 부착해가지고 끌고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거기에 맞게끔 제작해서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고객이 농업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잠재적 경쟁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추가적으로 팔 수 있는 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하죠.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시장 가속화인데요. 구매자와 대체자가 많아질 경우 특정한 아이템, 우리가 통상 챔피언 상품이라고 그럽니다. 계속 신규 진입자들이 생겨요. 계속 이 산업으로 새로운 애들이 들어와요. 그때 내가 취하는 전략이 뭐냐면 카테고리 챔피언이죠.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요거 하나만큼은 카테고리 킬러예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까만색 똑딱똑딱 이거는요 모나미의 카테고리 킬러예요. 수많은 문구를 만드는 기업들이 일이 들어와도 볼펜은 모나미 153 볼펜 이건 안 없어지는 거죠. 최근에 뭐 스페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만들어가지고 뭐 대박을 쳤죠. 이게 뭐 중고 시장에서 10배에 팔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카테고리 챔피언, 카테고리 킬러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구매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후발주자가 자꾸 등장한다. 카테고리 킬러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장지능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과 관련돼서 여러 비즈니스를 했다면 그 고객의 성향이나 트렌드 혹은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가 생겼다. 지역적인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아이템도 새롭게 하고 고객층도 새롭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블이에요. 마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빅히트를 치고 있는 거죠. 디즈니도 그렇고 레고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왔죠. 다음은 제휴 및 구축 관계예요. 지금까지는 이 아래쪽 주로 고객에 관련된 영역이었다면 이제 남은 영역은 저 위쪽에 있는 공급자의 영향인데요. 공급자의 영향이 세질수록 원가가 증가하고 내가 독점적으로 뭔가 공급했던 게 그들도 공급하게 되고 그렇죠. 첫 번째 선택하는 게 제휴 관계입니다. 갑을 관계에서 을이 세지잖아요. 그럼 제휴를 얼른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애플이 아이팟을 설계를 할 때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삼성 반도체와 제휴했잖아요. 갤럭시랑 그렇게 싸우면서도 자기 반도체 기술은 삼성 반도체 걸 갖다 썼어요. 물론 삼성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휴하는 거예요. 제휴해서 함께 하는 거죠. 또 어디랑도 제휴합니까? 스피커 회사랑 제휴하고 디자인 회사랑도 제휴하고 그다음에 칩 회사랑도 제휴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제휴하고 심지어는 아이튠즈에다가 최초는 아이튠즈라고 불렀죠. 아이튠즈에다가 수많은 콘텐츠 회사들이 와서 여기서 마음껏 파세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 사이드하고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와 제휴해가지고 함께 파이를 키웁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기업의 사이즈가 우리는 정말 기술력도 좋고 정말 세계 최고고 그런데 고객이 별로 안 찾아요. 그러면 제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생사를 같이 하는 이 공급 사이드에 있는 여러 비즈니스 주체들과 어떻게 제휴해서 함께 파이를 키워갈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이 이제 비인습적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기존의 관행과 틀이 아닌 전형 이상한 애들이 나타난다. 그게 뭐냐면 1+1 마케팅의 시조라고 부를 수 있는 탐 슈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비인습적이죠. 기존에 있는 룰과 틀과 방법과 관습, 산업의 어떤 룰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형태가 나타나더라. 그게 뭐냐면 주로 목적의식,
사명감, 인류의 다음 세대를 위한 보존, 환경에 대한 사랑, 어떤 캠페인성이 있더라. 그것은 기존의 어떤 성장지능과는 전혀 별개로 운영되더라. 그래서 10가지의 어떤 성장지능이 있는데 그 성장지능을 감시, 이 어세스먼트죠. 잘 사찰, 이렇게 잘 살펴보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실행해라. 이 10가지는 어느 한 가지만 독점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좌표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파일을 넘겨보시면서 내가 지금 우리 비즈니스가 어느 쪽의 상황이 있는지, 어느 쪽의 파워가 지금 큰지, 그냥 판매 최적화를 하면 되는 건지, 고객 이탈 최적화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시장 다각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판단해 보시고 감시, 준비, 그리고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티파니 보바이의 그로스 IQ는요, 마이클 포터의 기본적인 5포스 이론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이 책에서 아주 노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조금 경영을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함께 읽어보신다면 좀 더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